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아까 그 첫 시간에 얘기하던 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빠져가지고 제가 따로 종이 드린 거 있죠. 네. 거기에 맨 끝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맨 뒷장. 맨 끝장 보시면은 아마 이게 뭐 다들 공부하셔서 이제 기억을 잊어버리셨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제가 깜빡 잊었던 게 그 공제증서 있죠. 네, 공제증서 중개업소가. 네, 그걸 이제 아까 이런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먼저 걸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1억에서 일단은 몇 푼이라도.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지금 찾아보니까 제척 기간이 2년, 소멸시효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 지금 희한한 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아까 그 세입자가 모르고 있어요. 네. 근데 계약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그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 중개업소가 그 옆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쫓아갔어요. 소송하려고. 네. 그래도 2년이 지나면은 네, 아무것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중개업, 네, 그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세대가 제가 볼 때는 2년이 지난 것 같지는 않고 2년이 지난 집도 있고 안 지난 집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2년이 지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고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빨리 가서 네,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소송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국화가 되니까 돼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불법적으로 활용을 하면 손님한테 뭐 나쁘게 얘기를 하면 사기치고 2년만 다른 데서 하다가 넘어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법이. 네. 그러시면 안 돼요. 폐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폐업하고 저기 중개사가 폐업하고 다른 걸 냈다고 하셨는데 그 폐업했기 때문에 그 사람 현재 죄는 없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중개업을 하는데 네. 제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지금. 네. 사기를 치고 제가 폐업하고 딴 데로 갔어요. 네. 딴 데로 갔는데 다시 이제 개업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다른 걸로. 네. 근데 제가 2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지나면은 저를 쫓아와도 제가 잘못한 게 있어도 아무 잘못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도망갔는데 2년이 안 됐어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계약한 당시보다 2년이 안 됐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공제에서. 네. 그게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네. 이 사람은 폐업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바꾼 거예요. 바꾸고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폐업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죠? 안 해도 되죠.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찝찝하니까 그 옆에서 조금 옆 동네로 옮긴 거예요. 옆에 하는 옆동네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괘씸하다는 거는 관리만이 도망가지 옆에다가 왜 차리냐 이거죠. 영장들에게. 잠깐, 어디 갔지? 그리고 제가 그걸 빼먹은다고. 그 공제증서 아까 제가 금방 얘기한 2년 그 소멸시효가 제가 여기 빠졌는데 그게 공제증서 공제 가입하시면은 약간의 중간에 엄청 조그맣게 있어요. 네, 2년. 네. 네, 2년이면은 2년 지난 효과가 없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개업 하다가 몇 년 지났는데 예전에 한 3년 전에 계약한 사람이 와서 막 협박하고 그러면은 그냥 소금 뿌리시면 돼요. 네. 책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악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다들 대충 아시는 거지만 한 번만 더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적어 드린 거예요. 네. 이제 중개사법이랑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세 번째 거,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이게 해당이 지금 될 것 같거든요. 네. 가능성은 지금 제가 보는 게. 이걸로 걸어야지 돈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이 사람은. 어차피 공제로 받아봤자 받을 돈도 얼마 안 되고, 워낙 많아서. 근데 이게 지금 안날부터 3년이니까, 네. 이건 해당이 되겠죠, 지금. 네.
그리고 중개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지나면은 행정처분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그리고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공소시효는 5년. 예, 5년 경과. 그러면 지금 딱 보면은 아까 그 중개업소는 이거 다 세 개 다 걸 수 있겠죠? 네. 세 개 다 걸어야겠죠 지금. 예. 일단 거는 수밖에 없어요. 세 개 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쓸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실무에서. 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는 거나 공제증서 2년은 그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제증서는 나중에라도 머리 한번 다시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 뭐 대척기간, 소멸시효, 취득시효, 공소시효는 좀 지겹긴 한데 그냥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제가 민법 교수는 아니라서 네,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얘기가 이제 결질이 끝났고요. 두 번째 사례 가는데 두 번째 사례는 어렵지 않아요. 이 사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 네, 이 사례가. 이게 보시면은 이제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는 천호동에 그냥 아파트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특별한 거 없고 이제 19페이지 보시면은 주인분도 박영숙 씨고 뭐 밑에도 뭐 다 빨간 줄 가서 상략했고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20페이지 갔더니 뭐 근저당이 두 개가 있네요. 제일은행에서 2억 7천이네 합쳐가지고 뭐 여기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21페이지를 가시니까 빨간색 박스가 하나 있죠.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불명이 나타났죠. 변환구 씨랑 최을동 씨. 이 사람들은 누군지. 왜 남의 집에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로 나타나는지. 난감하죠 이게. 되게.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금액은 이제 1억이고 그리고 공동담보로 뭐 토지 방학동에 이상한 토지가 하나 잡혀있죠. 예. 근데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집이 만약에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될까 이 집을? 저희가 계약하려면 그냥 계약을 하지 말아요. 네? 일단 머리 아픈 거 계약하지 말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사실은. 네. 제일 좋은 방법.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딱 보면은요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지금 벌써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A라는 소유자가 있는데 이 집에 당연히 채무자가 A여야 되잖아요. 채무자가 B나 C가 돼 있어요. 이것처럼.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 부부, 가족, 형제 거의 10중 8구예요. 그 여기 볼까요? 주소가 똑같죠? 부부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 보실 때 이런 게 나오고 당하지 마시고 이런 거만 아시면은 이거 딱 보면은 눈치를 딱 챌 수 있어요. 바로. 부부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대체가 안 되시면은 손님이 와서 등기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계약 못하는 집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A라는 집에 A가 채무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재산 채무자랑 재산 채권자가 생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당연히 A가 동의했겠죠. 동의했으니까 했겠죠 이거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이렇게 두 명의 예를 들어서 재산 채권자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네. 그러면은 채무자가 좀 있겠죠. 채무자가 뭐 B 다시 C 다시 이런 식으로. 이게 변환구 1, 변환구 2. 네. 그 들어가면은 이 집을 내가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매매계약 하려면은
당연히 A는 와야겠죠. 주인이니까. A는 당연히 주인이니까 서로 다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 둘, 셋, 네 명 중에서 몇 명이 필요할까요? 계약하려면? 매매 계약이야, 매매 계약. 임대 말이야.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A 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4번 4명. 예. A 빼고요. A 빼고. 아, 그러니까 A는 빼고, 예, 두 명이요. 4명 중에서. 2명. 꼭 와야 되는 사람은 2명. 예, 이 사람은 와야 돼요. 얘네는 안 와도 돼요. 예, 이 사람은 뭘 들고 와야 되냐면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 갖고 와야 돼요. 예,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그래서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이 사람, 이 3명이 모여서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서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법무사한테 반납하고 말소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된다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공동담보가 없으면은요, 공동담보가 없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물론 이게 좀 이것도 간단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공동담보가 있으면은 일단은 공동담보를 내가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에 또 어채권이 또 얼마가 더 잡혀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당연히 의무적으로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등기 보실 때 공동담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 토지가 있으면은 건물 토지가 이렇게 건물 토지가 있으면은 보통 건물 등기 끊고 토지 등기 끊으면은 건물에는 토지가 공동담보로 되어 있고 토지에는 건물이 공동담보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고요. 예. 그런데 얘는 아예 제3의 지금 토지가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꼭 끊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저번에 등기 설명했을 때 요거랑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신도림에 원룸 건물 하나 얘기했는데 주인이 담보 목록에서 보니까 딸이 인천에 어떤 상가가 하나 잡혀있고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같이 끊어서 봐야 된다. 근데 이 집도 지금 공동을 끊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가 이 집이 이제 뒤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막 현기증이 나요. 네. 토지가 돼 있어요. 방학동에 713의 43번지라고. 한번 쭉 보시겠어요? 뒤에까지? 그냥 보기가 싫죠, 이거 토지 등기를 딱 끊으면은 여기 1인 외에 거기 5인이라고 떠요. 주인이. 예. 근데 주인 찾는 게 힘들어요. 주인이 6명인데 6명이 누굴지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기가. 근데 제가 그래도 찾아서 표시해놨어요. 예. 찾으시라고 하면은 1시간은 보낼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일단 표시를 해놨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같은 사람이 최준수 씨가 그래서 주인분이 하나, 둘, 파란색 3개, 파란색 4개, 빨간색 최준수 하나, 그리고 변환구 이렇게 해서 총 6명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환구 지분이 지금 있는데 변환구 씨가 딱 보니까 지금 14, 15번에 압류까지 잡혀있죠. 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지분을 2억에 샀는데 그렇죠? 그리고 울고 보니까 아 이게 채권 채로 1억이 이게 잡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변환구 씨가 지금 채권 채고액이 1억 잡혀 있고 압류까지 걸려 있고 한데 이거 지금 아파트 상에 이 채무자가 이 아파트에 잡혀 있는 거를 풀어주려면은 지금 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아직 복잡한 건 없기 때문에 아마 돈만 주면 1억 주면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근데 제일 키포인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담보 목록이 나오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던 게 이 계약할 때 누가 와야 되는지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토지등기를 제가 굳이 끊어놓은 이유가 이거 듣기 보면 되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위에 지금 22페이지에 빨간색 보셨나요? 빨간색? 22페이지에 빨간색 동그랗게 친 거. 도로네. 도로인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참 미스테리하죠 이게. 네, 이런 집은 사실은 이제 상관은 없는데 이런 집 이런 느낌 되게 좀 특이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네. 이걸 왜 그런지 하면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로드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이거를 봤는데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게 지금 여기가 큰 길이고 이 도로예요.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고 뭐냐면요. 오래된 빌라 있죠. 오래된 빌라 양쪽에 단지로 쭈루루루 있거든요. 그 빌라 길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된 지구냐면은 이게 지금 도로가 지금 등기가 이렇게 따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빌라를 받았는데 이 도로 소유권이 없으면은 못 다니잖아. 남의 도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를 분양을 받거나 하는 사람은 이 도로 지분의 일정 부분을 좀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분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분 보면은 소유자 중에서 이 빌라 주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가 빌라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마 여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투자용으로 지분이 많으니까 사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 때 이거를 같이 사야지 길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주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집은. 이런 지금 등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인데 뭐 두 번째 사례는 알고 보니까 쉽죠, 되게. 네.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네. 당황하시면 안 돼요, 실무에서. 네, 이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듣기 나오면 당당하게 주인한테 전화해서 이분 누구신가 남편분이시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뭐 잠금 때 뭐 상환하냐 말씀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채권자 오냐고 그날 와야 된다고 채권자 온다 그러면 중개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은 만약에 이 집을 중개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이 1억 있잖아요. 변함부 씨가. 그리고 박영수 씨가 지금 2억 7천 있죠. 네. 네, 지금 토탈이 지금 3억 7천이죠. 네. 그쵸? 만약에 이 아파트가 매매가 4억에 나왔다. 네. 계약금 얼마 걸어야 될까요? 4천? 매매 진행하려면 매수자한테 얼마 내라고 계약금을? 300. 안 돼. 4억이라도? 매매가 4억. 3천. 네. 매매가 4억. 이거 매매 4억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왜 300이죠? 제 계약금은 정확한 금액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본 의도는 지금 채권 최고액이 3억 7천이고 지금 매매가가 4억이잖아요. 그러면 3천의 갭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계약금 10% 4천 중도금까지 걸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1,000만 원이나 2천 정도 최대한 적게 네, 적게 걸고 그리고 만약에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제가 계약서 사례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건데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넣을 거예요. 네. 네. 1억을 넣으면 특약을 뭘 걸어야 되겠어요? 이거 중도금이다. 상환하고 말소 등기. 그렇죠. 네. 제 보라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채권 최고의 변환구 씨 거. 중도금 들어가면 이거 상한 말소 등기. 상한 말소 등기까지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특약을 넣어줘요. 중도금 걸 때. 네. 그리고 반대로 계약금을 많이 걸었다. 계약금 예를 들어서 한
3천 넣어야 된다. 3천 이상. 그러면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 울구에 보시면은 2번 근저당에 첫 번째가 3천 있죠? 네. 이거 갚아달라고 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잘하시면 중개업자 능력이에요. 이건 주인한테 얘기해서 계약금 받아서 은행 넣어놔서 뭐하냐. 나간 이자가 더 대출금 이자가 세니까 이거 갚고 주인 입장에서는 인자 상환해라 빨리. 주인도 이득. 그리고 계약금 거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게 중개사의 센스고 일반적인 중개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당연히 신경 쓰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신경을 안 써요. 예. 이 집에 융자가 얼마 있고 뭐 얼마 만약에 이게 주인 사니까 문제인데 만약에 주인이 안 살고 세입자가 산다 그러면 또 얘기가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세입자가 살 경우는 세입자 임차보증금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조건데 세입자가 보증금 3천 살고 있다 4억에 나왔는데 예. 그러면 완전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주인이 알거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경우는 뭔가 정리를 안 하면 절대 이 집은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100만 원에 200은 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 집은 이제 사례는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요거랑 이제 제가 물려가지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 거는 사실은 이 집이 시세보다 되게 엄청 싸게 나왔거든요. 네, 엄청 싸게 나왔어요. 시세보다. 네. 근데 이렇게 이 집뿐만 아니라 간혹가다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네. 싸게 나오는 집들이 있으면은요, 꼭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싼 집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 뭐 제일 무난한 이유는 나한테도 좋고 손님한테 이게 좋은 거는 그냥 뭐 임대인이 파시는 분이 뭐 집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뭐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세금 때문에 내가 좀 팔아야겠다더라, 아니면은 뭐 자식이 있는데 결혼을 당장 시켜야 된다 내가, 이제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납득이 그래도 좀 되잖아요. 조금 싸게 내놓으면은. 예.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좀 싸게 나오는 물건은 첫 번째 순위가 등기 확인이에요. 예, 등기 확인. 등기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싸게 나온 집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 집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왔는데 뭐 어려운, 지금 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어려운 등기는 아니라는 건 아시지만은 이 등기를 만약에 전혀 이 설명을 안 들은 상태 처음 끊었는데 손님 와서 끊었다 그러면은 뭐 멘붕 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손님 앞에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주인하고 통화하고 그 손님 도망가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케이스는 등기를 무조건 먼저 끊어야 돼요. 예. 뭐 그래서 그게 등기를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임차권 등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압류가 있다든가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정도는 체크를 미리 해야지. 내가 중개를 할 때 사고로 이제 힘들게 여기 노력하고 시간 다 쏟았는데 계약을 못해요. 등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준비는 항상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실제로 이게 제일 많아요. 실무에서는. 시세보다 뭐 한 1, 2천, 2, 3천이 아니라 뭐 1억씩. 아니면은 뭐 5천 이상 싸게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금매로. 거기다가 시립주도 되고요. 근데 그런 집은 좀 이제 슬픈 사연이긴 한데 그런 집 같은 경우 대부분 범죄가 있는 집이죠. 네. 강도, 살인, 아니면 뭐 스토커라든가, 네. 자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단체. 그러니까 무당집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분들만 알겠지만 뭐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믿는 건 아닌데 귀신 들렸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지금 이런 게 소문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피스텔 건물에 지금 저희 건물에서도 살인사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갈리시라고 부동산만 알아요. 네, 몰라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도 이제 알아서 중개를 안 하거든요. 삐집하니까. 근데 꼭 이제 새로 오픈하신 분 중개를 하세요. 모르니까.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내가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는 솔직히 싸게 나오면은 이제 관리실한테 전화해서 혹시 그 집에 무슨 일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별일 없죠 요즘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진에 상가 있으면은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119 차가 CSI에서 온 그 뭐죠? PSI 거기서 오는 차가 있어요. 네, 가압수사예요. 네, 그거는 100% 살인 사건이에요. 네, 사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가 오고 가면은 관리실에서 꼭 확인하고, 네,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참고로 여기 이 동네에도 실제로 그런 애가 지금 하나 있어요. 기사를 보신 분이 아마 없겠죠. 여기에 지금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네, 여기 영등포에 푸르주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아트자이 아파트 옆에 푸르주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가족이 3명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금매로 나왔어요. 그 뉴스에 사진 기사 치면은 다 떠요. 아들이 서울대생인데 술 먹고 가족끼리 싸우다가 아들 먼저 죽고 아들 3일장 치르고 엄마랑 여동생이 그냥 그냥 자살했어요. 뛰어내려. 그리고 아버지는 약간 상태가 지금 안 좋으시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부동산만. 네. 그래서 거기 제일 좀 속상한 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아파트 입주자들 회의가 열려요. 기사 안 나가게. 집값 떨어지니까. 그게 첫 번째. 속상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싸게 제가 이거를 또 이제 싸게 나온 물건 나오면은 제가 금방 얘기 드린 거. 이 정도만 아마 미리 한번 예측해서 준비하시면은 준비하시는데 내가 괜히 뒤에 욕 먹거나 아니면 실수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실 거니까 그거 정도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이제 광고를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이 사전 스터디랑 이 결제가 사실은 뭐 1시간도 안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하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1시간도 안 하고 길어야 뭐 30분, 20분 하는데 오늘은 좀 주제가 제가 사례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실무에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신종 사기 사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한 번은 다 중개업 하실 분들이 한번 각성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 일부러 좀 길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등기도 들어가고 계약서, 특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인 걸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사시는 분은 좀 속상하긴 한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광고인데 잠깐만요. 아, 그리고 광고하기 전에 지금까지 한 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너무 복잡했나요? 내용이 쉬운 내용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했는데 제가 이것도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게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잘 이해를 하실지. 그러니까 전부는 모르셔도 되니까 1차랑 2차 사례에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꼭 기억을 하세요. 포인트는 내게 없으니까. 대표님, 예, 그 임차권 등기를 할 때요. 예, 지금 빨간 줄이 그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세입자가 가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거잖아요. 네. 그러는데 이게 자동으로 빨간 줄이 그어지는지 아니요. 아니죠. 그럼 처음에는 올라가요. 주인이 임차권 등기 서류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처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인이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진 않고요. 돈 서류 갖고 와라. 임차권 설정 서류 갖고 와라. 그럼 그 서류를 주인을 주고 이제 상환해주겠죠. 그럼 그 서류 가지고 주인이 말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대학료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말소가 된 거는 이 사람들은 돈을 다 받은 거죠? 아니죠. 어차피 주인이 그거는 대항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주인이 사기를 친 게 지금 사기를 자기가 완벽하게 전전대로 돌린 게 아까 2015년도 4월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한 거는 지금 바뀐 이태섭 주인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로 가기 전에 이미 계약을 아 했죠. 이태섭이한테 자기가 어차피 넘어갈 줘야 때?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고 정리하고 다른 세입자를 넣은 거죠. 신탁 등기 이후에 세입자를 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말소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에 해결을 해준 거네 그러면? 해결을 하고 때. 어차피 그건 인수할 해결을 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수할 때. 그건 사기를 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거죠. 네. 글씨가 따라서 안 보이겠네요. 네,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희? 이제 광고인데요. 이제 26페이지 광고를 제가 일단은 유료 광고랑 무료 광고로만 크게 나눠봤어요 지금. 네, 나눠봤는데 뭐 유료 광고는 여기 제가 써드린 거 말고도 다양해요 유료 광고는. 네, 유료 광고는 뭐 엄청나게 많고요. 솔직히 뭐 돈만 많이 지불하는 유료 광고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무료 광고. 근데 무료 광고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료 광고 짜지게 이제 한두 개 쓰는 건 제가 다 뺐고 무료 광고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게 카페 블로거, 뭐 지식인 그리고 이제 사무실의 벽면 광고 유리창에다 붙이는 거 정도. 네, 그거는 당연히 무료니까 무료 광고라고 써놨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워킹 손님 정도가 무료 광고가 되겠죠. 사무실 입지가 워낙 좋아가지고 뭐 손님이 지나가다 막 들어온다. 이제 그런 게 무료 광고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많이 설명해 주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이 카페 블로그 지식인이에요. 예. 이거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걸 떠나가지고 이게 할 일이 많아요, 되게. 할 게 많아요, 되게. 예. 근데 아주 간단한 사례로 제가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무료 광고가 몇 개 없는데 지금 유료 광고를 어마무시하고 무료 광고가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유료 광고를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료 광고를 해가지고 이 유료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라는 거를 결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쳐야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블로그는 지식인 같은 경우는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끝난 광고예요, 지금 현재는. 먹히지 않는 광고예요. 이 카페 블로그 지식인이 먹히는 광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먹히는 거는 분양, 토지, 예, 건물, 예, 그런 것들만 지금 블로그 카페가 가능한 거고요. 그 외에 흔히 하실 것들, 뭐 아파트라든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예,